네, 간밤 미증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발표한 뒤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이를 잘 거뜬히 소화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기술주에서 매도가 충분히 이뤄진 뒤 다시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글로벌 이슈 만나볼게요.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재 미증시 정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과 함께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기준으로 거시경제 스케줄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 지수와 2년물 국채 입찰, 석유협회 원유 재고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거시경제의 중요한 스케줄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중요한 스케줄들은 어닝에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구글, 엠페이지, 비자로 이어지는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엠페이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의 대표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또한 비자는 전체적인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회사로 언급이 되는 만큼 이 회사들의 어닝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시장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비공식 집계이긴 합니다만 이 데이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이제 확실히 차지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대의원 관련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를 확정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를 뽑을 때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대의원의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 그 이상에서 과반수를 넘게 이미 달성했다는 건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확정을 지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1,0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베팅 사이트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약 30%에서 48%로 껑청 뛰어오른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테슬라가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현재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간의 지지율 간의 격차는 베팅 사이트 기준으로 현재 약 8%에서 9%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아닌 이 트럼프 후보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승리율이 비등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스타트업 위즈에게 알파벳이 기업 가치 2배 수준의 인수 거래를 제안을 했지만 위즈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IPO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구글이 아마존과의 경쟁을 위해서, 아마존과의 클라우드 경쟁을 위해서 32조 원이 넘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보안업체 위즈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즈 쪽의 CEO가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제안에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팀원들을 믿고 있으며 IPO를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서 현재 거절했다라고 얘기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연간 반복 수익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앞서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뛰어난 팀으로 인해서 이런 목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언급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유는 위즈의 엄청난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다시 비아디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지분은 4.9% 정도 갖고 있는 버크셔인데 이렇게 좀 지속적인 처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워렌 버핏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BYD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는 당초에 BYD 지분을 20%를 넘게 갖고 있었지만 2022년 8월부터 매도하기 시작해 지난해 기준으로 8%까지 낮췄다가 이후 약 8개월간 소식이 없다가 지난달 매도를 재개해서 오늘 기준으로는 지분율을 5% 이하로 낮추게 되게 되면서 사실상 더 이상의 지분 공시 의무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미국 쪽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일단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로 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BYD를 포함한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게 관세가 부담이 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멈추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BYD의 매도 배경에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와 수요의 문제가 BYD의 지분 매각의 이유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를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최종 승인이 난 상태고 미국의 자산운용사 8곳이 이제 ETF 거래를 승인이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실제 거래는 약 오늘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150억 달러로 비트코인에 의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토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쪽에서는 분석가가 암호화폐 현물 ETF 상장 이후 이더리움 가격이 최대 6,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스테로 리서치 같은 경우는 철에 올해 ETF 출시 철에 150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에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하는 면도 있다는 반면 반대로 암호화폐 거물로 불리는 아서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산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관심도를 잃게 되면서 폭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 보시고 아마 이더리움 투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뉴스플로우 계속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